네, 오전장 종합 브리핑 해 드립니다. 옵션 시장에서 다시 사는 이유, 그거 잘못 배우신 거예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옵션 시장은 이유 찾지 마세요. 팩트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바다에 몸을 맡겨서 파도에 출렁거리는 그 직관과 느낌, 그거를 기준점이 있어야 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 다음에 왜 10시 반부터가 중요해요? 상해 증시. 그러니까 그 전에 한 게임 했다가 지금 상해 증시가 어떻게 돼 있어요? 상해 증시 전에 한번 콜에서 게임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상해 증시가 중요할 거 아닙니까? 지금 시간대 상해 증시 어떤가요? 한번 보죠. 상해 증시. 제가 오늘 10시 반을 동시효과라고 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왕창 땡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동시효과 전에, 그러니까 오늘 10시 반을 제가 동시효과를 잡았다면 지금 상해 증시 어때요? 2760에서 시작해서 올려요. 오늘은 제가 2800, 2850 이렇게 거놓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선물 기준으로 아침에 선을 거놓으라는 자리가 어디였죠? 298.5. 여러분들 이런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왜 수치 복귀해요? 수치 공부 왜 해요? 거기에 따라 298.5냐 297.5냐에 따라 내일 생명이 끝나죠. 옵션만 끝납니다. 선물은 9월 중순에 끝나요. 그런데 한번 변동성 보세요. 298.5를 딱 거놓을게요. 지금 몇 번째? 아침에 오늘 9시 19분에 한 번, 그 다음에 10시 9분에 한 번, 지금 다시 한 번, 39분에 한 번. 근데 298.5가 지금 현재로는 어때요? 저항으로 작동합니다. 저항으로. 그러니까 297.5짜리 거기에 제일 근사한, 간단히 얘기해서 등가격의 행사가격 옵션이 어디예요? 297.5잖아요. 그리고 내일 결제가 어떤 걸로 돼요? 9월물로 결제 안 돼요. 290, 코스피 200으로 결제돼요. 동시만기가 아니니까. 그러면 여기에 제가 오늘 아침에 설명을 해드렸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콜은 그냥 1.0은 만원이다. 1.4는 14,000원이다. 10만원이다. 14만원이다. 점 단위를 만원으로 제가 체크해드렸죠. 그냥 머릿속에 그렇게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오늘 아침에 15만원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종가 대비 40~50% 간 거예요. 그 다음에 죽였잖아요. 아까 요때 1.4에 챙기라는 거. 그리고 나서 1.1까지 죽였죠. 1.1 때 손절 닦아잡고 양날개 핀 거 지금 벌써 챙겨드린 겁니다. 이제는 뭐예요? 298.5가 저항이냐 지지냐는 이제 누가 결정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 다음에 상해 증시. 요거 보합 플러스 500원 1000원에 따라 얘가 30에서 50이 왔다 갔다 해요. 우리가 코나이 저 30% 먹으려고 2~3달 걸리죠? 요거 10분 만에 장난치는 겁니다. 이게 패시브의 저주예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공부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저 1.4를 치고 나가야 돼요. 그래야 다음 게임이 나와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요? 1.1 깨면 안 되죠. 그럼 아까 1.4 친 거 지금 다시 콜을 다시 사요. 여기서 손절 잡고 어떻게 잡아요? 1.10 잡는 겁니다. 대신 얘가 이기냐 지냐 얘하고 똑같은 반대되는 풋 297.5짜리 0.92에 다시 사요. 손절 잡고 어떻게 잡아요? 얘는 0.8 잡아요. 그래갖고 양날개 펴놓는 거예요. 누가 이길지 모르잖아요. 이기는 것만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팩트를 보지 마세요. 몸을 맡겨서 누가 이기냐 그 맥점에서 양날개 피는 맥점만 잡는 거예요.
오늘 하단은 297.5, 상단 298.5. 여기에서 승패가 좌우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승패를 결정하는 게 이제부터 삼성전자 땡기거나 이게 다 그 코스피 200의 총체적인 평균값이에요. 아까 오늘 급등하려면 현 선물 합쳐서 현물에서는 3천억, 선물도 한 5천억 이런 게 들어와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얼마예요? 선물만 들어옵니다. 1100억. 현물은 마이너스는 아니에요. 360억. 그러니까 오늘은 플러스잖아요. 빼면 올리고 올리면 두둑에 맞는 거예요. 오늘 그래요. 근데 내일이 끝나는 날이에요. 8월물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긴박한 움직임 나 못하겠어 하신 분은 오늘 아침에 제가 뭐라고 그랬죠? 나는 선물은 오늘 대응 안 해요. 왔다 갔다 하더라도 어저께 삼성전자 1000억 들어온 거 보니까 비차익이 1조 이상 들어왔어요. 26일부터. 그래서 또 303번째 시도할 것 같아요. 그러면 나는 300 넘을 때 시한부 인생 이틀밖에 안 남은 것보다 9월물은 지금 며칠 남았습니까? 9월물은 잔존 일수 보세요. 이런 단어들의 의미라든지 이런 것들 다 알아야 됩니다. 9월까지 9월 만기 때 37일 남았어요. 예, 307.5짜리 한번 300마리 사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단기 대응도 안 해요. 이거 사놓고 그냥 일보러 나가는 거예요. 한 일주일 후에 봐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옵션도 시간가치 소멸이나 시간의 조절을 내가 8월물 하느냐 9월물 하느냐 여기에 따라 전략이 다른 거예요. 8월물 하는 거는 화장실도 가지 마세요. 오늘 내일 어느 게임 청산하고 하세요. 이렇게 전략을 조절하는 게, 근데 제가 이런 긴박감 것들 왜 자꾸 설명하냐, 이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든 에너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현대모비스 매도하라고 했어요. 50%. 자료의 뉴스에는 여러분들 뉴스 한번 잘 읽어보세요. 이 뉴스에 또 당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어떤 팩트에 당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뉴스 보면 현대 글로비스 지분 매각해갖고 기아차가 보유하고 있는 현대 모비스를 산대요. 그러면 단순하게 뉴스를 보면 야 현대 글로비스 대주가 10% 저거 물량이 어느 데인데 야 같이 팔아. 그리고 현대 모비스가 사준대. 여러분들 이거를 대주주 시각으로 보세요. 미쳤다고 대주주가 저 12만원대 주가 빼면서 현대 글로비스 팔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가 20만원 만들어 놓고 팔 겁니다. 아마 그 재료가 이제 앞으로 나온다는 얘기를 오늘 뉴스가 해준 겁니다. 그리고 현대 모비스는 이제 못 오릅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현대 글로비스 지분으로 현대 모비스를 왕창 갖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기아차 눌러야죠. 기아차 눌러요. 못 올라가게 눌러요. 그리고 그러면 어떤 나쁜 대주주는 악재만 내는 거예요. 거기다가 현대 모비스도 우리가 언제 사라고 그랬어요? 20만원 붕괴할 때 사라고 그랬죠. 이것만큼 싼 거 없다. 7월 5일입니다. 여러분 7월 5일 6일 날이 대부분들 시가 상위 종목들 공포 때 삼성전자든 이런 것들 다 바닥 찍은 날이야. 현대모비스가 주구장창 빠져갖고 그때 심리 끔찍했잖아요. 7월 5일 6일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또 난리치지. 삼성전자 외국인들 뭐 저렇게 실적 좋다는데 더 때린다고 그랬지. 근데 그날이 저점이에요. 그럴 때 내가 뭐라 그랬죠? 저 121선 돌파까지는 갈 거다. 한 10에서 15% 먹자. 근데 오늘 뉴스 나와서 때리라는 겁니다. 50%에서 때려요. 그리고 오늘 10,000원 이상 빠진 현대 글로비스로 가요. 이게 상대 속도 전략입니다. 그리고 현대 글로비스는 이제 얘네들이 지분 가치 높이려면 이제 물려 어떤 호재를 내놓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렇게 대주주의 탐욕 그리고 모멘텀 팩트로 보지 마시고 이러한 대주주의 의지나 탐욕으로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시장은 누가 뭐라 그래도 298.5가 이제 상해 증시가 이제 윗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이제부터 조정하면 안 돼요. 상해 증시. 그러니까 파생 매매 하시는 분들은
상해 증시를 옆에다가 띄워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떠한 이러한 전업 투자자들한테 이런 거 전문한 애들은 모니터가 4-5개가 되는 이유가 다 이런 화면들을 쫙 한눈에 다 보게끔 순간을 놓치면 안 되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장비를 그렇게 만들어 놓는 이유예요. 그 순간 타임 놓쳐갖고 몇 천만 원이 왔다 갔다 몇 초 만에 이럴 수도 있는 시장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오늘은 상해 증시가 어떻게 돼야 돼요? 이제는 분봉 차트로 2800선 윗방향으로 계속 가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선물도 따라가요. 그러면 이제부터 야 이제 됐네, 삼성전자 땡겨, 이런 에너지의 애들이 생기기 시작할 거라는 거죠. 그걸 뭐 갖고 판단한다? 콜 297.5짜리가 지금 1.0은 하단, 1.4는 상단입니다. 그 의미 있는 고가 저가에서 저항이 지지로 바뀌는지 이런 것들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297점 콜 갖고 청산했다 다시 들어갔다, 이제 1.16이죠. 이제 데드라인 1.2 잡아요. 이제는 1.2 잡으세요. 1.4 하면 챙기고 1.3 잡고 이렇게 해서 298.5가 저항이 아니라 지지가 되는지 지금 요거 캡처해 놓을게요. 이 옵션 시세판 캡처해 놓고요. 시가상위 종목들 지금 삼성전자가 보합입니다. 요거 캡처해 놓고 딱 3가지만 캡처해 놔요. 그 다음에 매매 주체별 동향 1400억 정도 선물 들어왔네요. 현물은 381억. 지금 시간 10시 50분. 요거를 복제해 놔요. 그래서 1시 반 거랑 딱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파생시장은 미리 예측하거나 미리 판단해야 돼요. 이유 없어요. 이유를 한다는 건 옵션 매매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내가 이유를 안 다음에 게임 끝나는 거예요. 판이 그때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는 앞으로 1시간 후에 어떤 상황이 나왔을까 생각하고 그 에너지가 가능성을 노려서 양매수를 해놓고 콜이 이기면 내 생각대로 되는 거고, 대신 풋이 이길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풋 들어가는데 손로다가 딱 잡고 해지를 거는 거예요. 이게 롱숏 전략입니다. 여러분들 어저께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왜 자꾸 설명하냐면, 여러분들 어저께 자료에 어려운 자료 하나 좀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읽어보시라고. 이것도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약간 머리에 좀 쥐가 나실 거예요. 델타 헤지라는 게 또 뭐야? 이런 거 왜 알아야 돼? 이런 분들 계세요. 종목만. 근데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모든 에너지가, 여러분들 지금 은행에 가시면 요번에 좋은 상품 중수익 중위험 요거 한 1년만 갖고 계시면 이렇게 쿠폰으로 몇 번에 나눠서 4 내지 5% 이자 줘요. 할아버지 할머니 이거 좀 드세요. 여기 연금 넣지 마시고. 그 은행원들이 막 얘기하잖아요. 그럼 돈 많은 나이 드신 분들이 딱 보면 그 원금 보장되는 줄 알고, 이게 또 이자, 그냥 은행 보통 예금은 이자 별로 없는데 이거는 뭔가 더 나오는 것 같고 좋잖아요. 그런데다가 1억 2억씩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파생매매입니다. 어떤 거는 기초자산이 홍콩 H시장으로, 어떤 거는 코스피 200으로 다 합성돼 있어요. 기초자산이. 그러나서 얘네들이 이제 무슨 짓만 하냐면 델타 헤지만 하는 거예요. 어디 오르면 때리고 어디 오르면 사고 왔다 갔다 해서 델타를 제로로 만들어요. 여러분들 델타 제로, 델타 중립화, 얘네들이 뭐라 그럴까요? 넉인 상태 안 되게끔 어느 시간만 가면 시간같이 소멸 순간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초자산 관련돼 갖고 ELS가 됐던 뭔가 ETF가 됐던 무슨 펀드가 됐던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은행에서 대부분 파는 것들 있죠. 그게 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결정해요. 근데 그런 게 꼭 어떤 때 문제가 되냐면 시장이 박살내거나 넉인 제도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상품 보면 약관 안 보죠? 어느 상품이 어디 타치하면 원금 보장이 안 돼요. 어떤 건 반토막 돼버려요. 이자를 계속 주는데 어느 넉인 상태 되면요. 이자만 받으면 뭐예요? 원금이 반토막 되는데. 그런 상황이 꼭 나와요. 그럴 때 그게 기초자산이 브라질 채권이 됐거나 요새 홍콩 H시장 지금 그동안 뭔가 홍콩 증시가 이렇게 불안하고 뭐 미국과 뭐 이렇게 불안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지금 상해 종합지수나 홍콩 H시장이 고점 대비 빠지잖아요. 그러면 넉인이 되면 어떡하지? 이 불안감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 여러 가지의 갖다 얘기해서 홍콩 H자 증시로 기초자산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또 거기에 연관된 홍콩 관련된 주식들 있죠. 내수. 거기에서 이걸 리스크 관리하려고 숏을 계속 거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 화장품 주식들의 대장이 아모레 퍼시픽이 계속 빠진 이유가 그거예요. 해지 걸거거든요. 여기서 손해보는 걸 여기서 커버해야지. 빌려다가 때려야지. 이런 것들을 중화 전략을 계속 합니다. 제가 297.5에서 어저께 혹시 모르니까 여기 치고 나가지 않고 떨어질 걸 대비해서 1.5나 2포인트 죽일 수도 있으니까 9월물은 매수하고 12월물은 매도하는 중화 전략. 이거 똑같은 전략이에요. 그리고 지나 보니까 한번 295까지 통 빠졌잖아요. 짧게 챙기고 다시 보는 건. 이런 짓을 매일매일 해요, 얘네들. 거기에 기초 상품이 홍콩 항생지수인지, 홍콩 아니면 채권인지, 코스피 200인지, 브라질 채권인지, 이런 것들에 연계된 것들이 뭐가 있는지, 어느 게 뭐가 팔렸는지. 요번에 여러분들 이 도표를 한번 보세요. 지금 ELS가 거의 48조나 팔렸습니다. 무지무지 팔렸어요. 돈 갈 데가 없으니까 이걸로 간 거예요. 여러분들 2016년도에는 이게 거의 20조도 안 돼요. 요게 보시면 이게 왜 이렇게 팍 줄었냐면요. 2015년에 반토막이 났어요. 홍콩 증시가 급락을 해갖고요. 그때 그래프 한번 있는데 이때입니다. 여러분들 밑에 그래프를 보세요. 항생지수가 14,800에서 7,500. 이때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는 1,800 갖고, 이게 2015년도에 뉴스 보면 난리 났어요, 이거. 중국계 펀드, 홍콩 HG주수 펀드, 럭인 상태 돼서 원금 날라갔다. 이런 게 나왔던 데입니다. 근데, 이게 이런 뉴스 보죠? 그때 관련된 종목들이거나 그때 펀드 오히려 그때 사시면 돼요. 앞으로 핫스타디. 어떤 펀드가 반토막 됐대요. 넉인 됐대요. 그 지수가 그래서 청산돼서 대규모 매물이 나왔대요. 다 바닥입니다. 그럴 때 사셔야 돼요. 그럴 때 펀드 드셔야 되고 그때 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때 관련된 ELS 펀드 관련된 해지건 물량을 청산시켜버린 거예요. 어떤 때는 어떤 애들은 나쁜 마음 먹고 인위적으로 결제 안 되게 넉인을 시켜버려요. 그럼 지네들이 갖다 얘기해서 넉인 시키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법정 소송도 들어가요. 별의별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런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순히 델타 해지라는 이 단어 하나가 갖다 해서 중화시키는 거거든요. 어느 거 올라가면 때리고 어느 거 떨어지면 사주고 그러면서 뉴트럴하게 가는 거예요. 이 짓을 한다고요. 이게 시장에 나중에 넉인 되면요. 하루 날 잡아서 왕창 터트려 버리는 거예요. 물량이 폭탄 나오는 거예요. 이런 구조를 계속 체크를 해야 되는 거야. 저 50조 이상 저 폭탄이 어떻게 전개되냐. 이런 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시가 상위 종목들의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또 이벤트 자사주 아까 오전장에 설명해 드렸죠. 10월 27일까지 SK하이닉스 2200만 주 자사주 매입 일정. 그럼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해요. 와, 이제 자사주 2200을 산다? 그거만큼 외국인 팔아먹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팔아먹을 때까지 박스란 얘기예요. 여러분들 자사주 매입 삼성전자
계속 들어올 때 결론 뭐예요? 10조를 팔아먹었잖아요, 외국인이. 작년 11월부터. 우리는 자사주 매입하면 신난다, 신난다. 그 외국인이 팔아먹는 그 통로를 만들어 준 거예요. 그리고 자사주 매입 들어오면 해치펀드들이 매수세 들어와. 거기다 때려버리는 거예요. 자기네들 장기 전략에서 갖다 얘기해서 그런 자사주 매입이 없을 때 시장에 때려봐요. 시장 충격파가 크잖아요. 근데 매일 한 몇십만 주씩 오파가 계속 들어와요. 신나잖아요. 그것만큼 다른 걸 합성한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의 이해가 시가상위 종목들에서는 밑바닥에 깔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가상위 종목들은 뉴스를 이용하는 세력들이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시가상위 종목들 중심으로 제가 피바다 때 사라는 거예요. 요번에 현대보이스 20만원 깰 때, LG디스플레이 망한다고 그럴 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때 어떤 거에 공매도하고 청산됐을 때, 그래갖고 아니면 어느 상단에서 쇼커버링 됐을 때, 이런 어떠한 기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파생시장 모르면 시가상위 종목들 매매하지 마라고 심지어는 이렇게 극단적인 얘기까지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는 이유입니다. 제가 LG화학, 이제 LG화학 매매 안 해요. 먹을 거 없어요. 여러분들 LG화학을 보시면 이제는 얘네들 빌려다가 때릴 거라고요. 그런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LG화학 이제 막 뉴스는 좋게 나와요. 여러분들 31, 2만원대에 형성됐던 7월 초의 뉴스랑 지금 보시면 38만원, 40만원 뉴스랑 요새 다르잖아요. 뭐 LG화학이 만든 배터리가 뭐 또 뭐 어디 납품된다는 둥, 뭐 또 중국에 보조금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둥, 이런 뉴스 나오죠. 팔으라는 얘기입니다. 그 뉴스 나와갖고 일반 투자 들어올 때 빌려다가 때리는 대차 매매 공매도 세력들이 시장을, 그러면서 지네들 31만원 산 거 챙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시가상위 종목들은 상단, 하단, 하단에서 의미 있는 하단, 의미 있는 저점, 의미 있는 고점, 거기에서 단순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주주의 탐욕이거나 이 시장을 주도적으로 움직이는 외국인 펀드 매니저들, 걔네들 젊어요. 30대 초반밖에 안 돼요. 해치펀드 세상에는 40 넘으면 완전히 노인네 취급해요. 걔네들이 홍콩이나 싱가포르 하나 갖고 앉아갖고 조 단위 이상의 에너지의 펀드를 운영해서 변동성 매매를 유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새는 또 뉴스 보면 변동성 펀드, 중위험 중수익, 양매도 펀드, 원금 보장돼서 이자 많이 줍니다. 이런 펀드 팔잖아요. 그게 장사가 되니까, 방향을 안 주니까 그거 하는데, 그거 들지 마세요. 곡소리 나요, 잘못하면. 여기서 급등하거나 급락하거나 둘 중에 하나면. 변동성 펀드는 박스에 갇혀야만 수익이 나요. 그런데 한쪽으로 급락하거나 한쪽으로 급등하죠? 책임이 무한대로 가버려요. 넉인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럼 원금이 손실이 나가요. 이자 받다가 원금 나가요. 이런 상품들이 구조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은행들이 왜 그 짓 해요? 지네들 수수료 따먹기 먹고 살라고요. 그 조직 운영하려고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됐어요. 그럼 그거 없애버려요. 그 다른 상품 만들어요. 여러분들 코덱스 ETF 레버리지 상품 유행할 때가 꼭지예요. 물 좋을 때 얘네들 팔아먹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 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장은 사악하다고 봅니다, 저는. 젠틀하지 않아요. 다 이용해 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시가장위 종목들의 에너지를 볼 때는 철저하게 팩트로 보지 마세요. 나쁜데 지금 나쁜데 앞으로 좋아질 건지, 지금 좋은데 더 좋아질 건지, 지금부터 나빠질 건지, 더 이상 나빠질 거 없어? 아니면 더 나빠져? 이런 어떠한 그런 것들 갖고 위치 보고 그 다음에 좀 크게 봐야 돼요. 의미 있는 지지선이 되는지. 저는 요새 한전기술 이제 다시 사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한전기술, 한국전력하고 한전기술이요. 징글징글하지 않습니까?
한전기술. 여러분들 한전기술 그래프하고 지금 LG와 현대모비스 20만원 붕괴했던 시나리오하고요. 한전기술 2만원과 2만원 깰 때 시나리오 비슷해요. 저는 요번에 이제 은산법 완화 전략 보고 요번에 이 지금 현 정부가 구렁이 담 넘듯이 탈원전 전략은 계속 가지만 태양광이든 이런 게 먹히지가 않아요. 그리고 가스관 이런 것들 하면 가스관이나 저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서 러시아 이게 원활하게 돼야 되는데 이게 얼마 걸릴지도 몰라요. 자기 정부 정책 끝난 다음에 다음 정부 때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요번 혹한기 해갖고 시겁했을 겁니다. 요번에 진짜 시겁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느슨하게 뭐 세금 약간 조절하고 막인데 나중에 보면 보이지 않게 원전 이것도 지금 계획 잡은 것만 축소하는데 지금 현재 가동하는 것들은 가동률을 높일 수가 있어요. 또 구렁이 담 넘어갔던 또 은산법 완화같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탈원전이나 신재생 쪽으로 가는데 시간적 오차니까 갖다 얘기해서 균형 감각, 균형 성장을 하기 위해서 원전 부분도 균형적으로 운영하겠다. 말을 싹 바꾸는지 한번 보세요. 그 바꾸는 순간에 얘 3만원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지금 쳐다보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한국전력 보시죠. 한국전력. 여러분들 한국전력 3만원에서 27,000원 사이 모은다. 이런 것들은 월봉으로 보세요. 월봉으로. 지금 이게 월봉으로 몇 개월째 빠진 겁니까? 이럴 때 저는 시스템을 구조화 시킵니다. 월봉으로 이 저점 찍은 게 2011년도 8월입니다. 개수세요. 개수. 이 바닥에서 월봉으로 58캔들 동안 58개월 동안 올렸습니다. 58개월 올렸네요. 그러니까 12개월이 1년이니까 58개월 동안 올렸습니다. 그 올린 거를 지금 29개월 동안 2년 이상 떨어뜨립니다. 근데 3만원과 27,000원 사이는 의미 있는 저점. 그리고 뭔가 한국전력의 뭐 여러가지 전략과 뭐 바뀌면 저 4만원까지는 갈 거라고요. 시간은 못 맞추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대형주 중에 나쁜 거 찾아주세요. 한전기술과 한국전력입니다. 사놓고 1년간 묻어둬요. 은행에 현금 넣는 것보다 나아요. 그리고 한국전력은 4만원. 한전기술은 3만원. 오면 정관 박히는 거예요. 시간 고려하지 않을 작업만 하십시오. 이런 전략을 마치 그러니까 시장의 피가 흥건할 때 사는 거예요. 이런 전략도 대형주에서는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대형주는 그래서 좋다는 거 하지 마세요. 좋다는 거, 막 급등하는 거, 이러한 롱숏 전략에 이용당할 수 있습니다. 뒷담화 당한다는 거예요. 지금 가장 좋아했던 게 뭐예요? 일진 머티리얼즈잖아요. 근데 제가 5만원과 55,000원에 제가 뭐라고 그랬죠? 얘네들 빌려다가 이제 때릴 거다. 이제 이 정도면 얘네들 오히려 호재 내놓고 다른 종목으로 바꿔가거나 아니면 잡주로 바꾸고 이거는 팔아먹을 거다 라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지금 55,000원 선을 딱 거보세요. 55,000원 위에서 놀았던 게 딱 이틀이에요. 그러고 나서 지금은 어때요? 흘러내리려고 그래요. 저 21선에서 이거 5만원 깨면 안 됩니다. 그러면 32,000원에서 57,000원까지 올랐던 거에 반까지 열어놔야 돼요. 4만원과 45,000원. 그거 못 맞춘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중에 대장주도 지금 어떤 면에서는 힘을 잃어가요. 그러니까 다른 테마로 이동하라고요. 작년 5월부터 현재까지 최고의 테마였습니다. 시장 박살냈는데 작년이 아니다. 금년 5월.
금년 5월 8일부터 현재까지 최고의 테마 일지 머티리얼스, 삼화 전기, 삼화 콘덴서, 그리고 LG 이노텍, 삼성 전기, 거기에 가장 무겁게 간 게 후성 등등 이런 종목들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대장이 지금 쉬잖아요. 그러면 이 대장이 다른 걸로 이동한다고요. 지금 이동하는 에너지가 인공지능, 카카오가 더 나아요. 이제는 카카오, 그 다음에 이쪽과 연동된 종목들. 우리가 오늘 그 과정에서 코나아이를 여러분들한테 50% 팔아드렸습니다. 이거 우리가 눈이 15,000원 오면 이것도 주봉으로 보면 이 15,000원 라인이 여러분들 이 코나아이도요. 일봉과 주봉의 이 15,000원이 게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세요. 일봉으로 딱 봐요. 그러면 계속 두들겨 맞습니다. 계속 두들겨 맞아요. 첫 번째는 언제 두들겨 맞아요? 이날 금년도 1월 25일. 금년도 1월 25일을 이때 제가 15,000원에 샀어요. 흥분해갖고 8개월 만에 7, 8개월 만에 본전 온 겁니다. 7, 8개월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 사이에 얼마까지 죽여요? 10,000원. 제가 10,000원과 11,000원은 이거는 박앤세일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얘는 또 얘가 뭐하는 회사입니까? 얘의 또 이벤트나 끌개를 보라고요. 코나아이 하면 여러분들 뭐가 어떤 단어의 빅데이터가 연결되나? 카드 결제입니다. 스마트 결제. 무인 결제 우리가 요새 어저께 설명해 갖고 지금 시장이 제가 요걸 누르지 않았네요. 제가 깜빡깜빡합니다. 뭐 누르지도 않고 하고 이 코나아이 보시면 얘 단어 꽂히는 거 한번 보세요. 스마트 카드, 스마트 결제, 금융시장 스마트 결제 시스템이에요. 통신사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최근에 LG U+도 상당히 좋았죠. 앞으로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금 무인 자동화, 제가 어저께 장 끝날 때 제가 설명해 드린 거 있죠. 맥도날드, 제가 맥도날드 예를 들어서 맥도날드가 한 몇천 개 될 거예요. 전국 보면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 근데 계산하기 힘들어서 100개일 때 한 명당 제가 그 알바를 직원을 고용할 때 요새 기초 소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부분 증가한 부분 고려해서 한 명 쓰는데 뭐 4대 보험까지 하고 뭐 하고 해서 뭐 170만 원에서 200만 원. 그래서 200만 원 쳐갖고 연봉 2,400만 원에 예를 들어서 100개면 여러분들 24억인데 한 명당 이 증원하는 그 비용 224억을 줄여갖고 월 300 보증에 30만 원 갖다 대겠어 사용료 내는 시스템으로 바꿨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감 효과가 장난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요새 여러분들 맥도날드 가거나 그 다음에 또 저기 뭐 극장 가거나 요새 보면 최근 한 거의 그 1년 전보다 더 심각해져요. 요새는 음식점도 그래요. 그냥 무인 자동화로 계속 누르는, 극장 가면 많이 느껴요. 맥도날드 가도 느껴요. 애들은 줄어들고 계속 이상한 널판지 같은 거에다가 여러분들 그 널판지 중에 어떤 거는 스마트 유리를 까는데 걔가 지스마트 글로벌이에요. 코나이 지스마트 글로벌. 그 다음에 한국전자금융. 여러분들 한국전자금융도 계속 여러분들 아직까지 이것도 우리 코나이 같이 15,000원 오기 전까지는 대응도 하지 말라고 그랬죠. 이게 지금 현재 정책 관련주들입니다. 트렌드. 지금 현재 이거는 종합주가 지수와 상관없어요. 빠지든 뭐하든. 계속 트렌드로 이쪽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것도 15,000원 오면 오늘 코나이 같이 할 거예요. 여기서는 뭐예요? 상대 속도. 코나이를 오늘 50% 팔아서 큐렉소나 코넨테나 한국전자금융이나 셀바세이를 가요. 그러면 코나이가 여기서 10% 더 갈 때 어떤 거는
다른 밑에 있는 거는 30에서 50% 간다고요. 순환되는 걸 이용하자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장시장에서 끄는 정책을 봐야 돼요. 정부가 정책을 뭔가 은산법 완화, 카카오 지분막, 카카오뱅크 지분막 대대. 그러면 시간으로 끌고 갈 수 있잖아요. 당장 안 간다고요. 카카오 그래서 이제는 14만원 속도가 이제는 빨라지겠다. 그 재료 나와서는 오늘은 이거 지금 바닥에 산 사람들이 오늘 카카오는 마치 덱스터 같이요. 팔아먹을 거라고요. 뉴스에 팔아먹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치고받고가 있을 거라고요. 근데 저는 여기서 대응 안 합니다. 이제는 쭉 시간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면 제가 그 JYP 투둥이 설명하면서 이제 빅뱅이라든지 소녀시대 다 늙어갖고 이제 군대 가고 그러니까 JYP가 그 다음 전략일 때 5,000원 7,000원대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튀둥이가 일본 가고 얘네들이 제2의 소녀시대 갈 때 될 때니까 이거는 간단히 얘기해서 사놓고 묻어둬라. 내고기 세신 분들은 2만원 선 딱 거놓고 그거 돌파할 때까지 대응하지 않고 한번 가보자 했다면 이게 실제 주가는 어디까지 갔습니까? 27,000원까지 갔습니다. 2만원 넘어서부터는 추천들이 많이 나오죠. 5,000원 7,000원대에서는 이거 쳐다보지도 않는 주식이 2만원대에서는 기관들도 편입해요. 리포트도 내요. 이게 묘하다고요. 근데 저는 23,000원에 이거 매매 안 해요. 이거 매매하느니 덱스터예요. 이제 덱스터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덱스터는 이제 갖다 얘기해서 이제 신과 함께 3편, 4편까지 만들 거예요.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영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아이언맨 시리즈, 쥐라기 공원 시리즈 이런 게 이제 신과 함께 시리즈가 이제 나온 거예요. 걔네들이 몇 편까지 떠먹는지. 그러면 첫 편, 두 편에는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CG 기술이라는 이런 게 많아지면 3, 4편은 거저먹기 돼요. 그리고 이제 중화권만 뚫리면 JYP가 이렇게 갔을 때 가장 중요했던 게 일본 시장이거든요. 일본 가갖고 일본 그 오레곤 차트에서 올라가면서 막 급등한 모멘텀을 준 거거든요. 그러면 덱스터는 언제 탄력받을까요? 대만보다 중국 들어가야 돼요. 저는 지금 분위기가 이제는 들어갈 것 같다는 거거든요. 그럼 들어갔을 뉴스 나올 때 때리자고요. 그런 방향성이 이제 잡혀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투자 전략을 세울 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스튜디오 드래곤 우리가 12만원대는 옆에도 가지마 했다면 9만원과 95,000원에서 사라 그랬죠. 오늘 좀 올라갑니다. 고점 돌파는 기대하지 마시고요. 이것도 박스 전략. 오늘 코스피 200 종목 중에 올라가는 종목들 색깔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요새 어제 오늘부터 코스피 200 종목들이 색깔이 나쁘지가 않아요. 오늘은 그동안 좀 쳤던 다시 북방의 현대 엘리베이터가 올라가 줍니다. 제가 10만원만 오면 무조건 때려버릴 거예요. 현대 엘리베이터는. 현대건설은 58,000원 깨면 끊었다가 58,000원 하면 따라 붙었다가 대단 65,000원 오면 다 때려버릴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종전선언이 돼야 돼요. 근데 이 현대건설은 플러스도 있지만 저는 8, 9월 달에 우리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할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경제사정이 어떤데 금리 인상할 것 같아요. 대외 부분 때문에요. 요번에 미국 금리 인상 9월 달에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요. 만약에 요번에 스프레드 차이가 미국은 금리 인상하는데 우리 안 하죠? 그때는 우리나라 엑스트 나와요. 진짜 엑스트 나와요. 환율 1200원 돌파해버려요. 그거를 선제적 대응할 겁니다. 분명히. 그러려면 그러면 이제는 가처분 소득 감소 생각하셔야 되고 이자 비용 많은 기업들 부채비율 높은 기업들 그 다음에 또 갭 투자해갖고 레버리지 있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또 변동성에 강제 매도 나가는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번 제가
자료를 하나 올려드렸어요. 이것도 미리 생각하는 거거든요. 일정표를 미리 잡는 거예요. 9월 연준이가 언제죠? 이걸 알아야 된다고요. 9월 연준이 언제야? 우리 금통위는 언제야? 금통위 때 금리 인상하잖아요. 그러면 8월달 금통위는 8월 31일입니다. 그리고 9월달 연준이가 언제냐 찾아봤더니 9월 26일입니다. 근데 이때는 우리 추석 연휴예요. 또 추석 연휴 때 그 연준이가 딱 있습니다. 9월 26일입니다. 이거를 지금 미리 구도를 잡아야 돼요. 그러면 8월 31일 날 우리 금리 인상했을 때는 어떻게 됐겠죠? 원달러 급락합니다. 이때 금리 인상하죠? 1100원 깹니다. 1100원 깨요. 그러니까 이미 달러 자산 갖고 있는 분들은 반이라도 파세요. 100%는 아니에요. 금리 인상 늦어지면 1150원과 1200원 사이는 구경했다 가니까. 근데 제가 이제 1130원대 제가 달러 자산 갖고 있는 반 파시라고 이미 전략 세워드렸죠. 그러면서 1100원을 깨는가. 그래서 1070원 80원이 다시 오는가. 주시장은 와야 갑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리나라 금리 인상하면 또 난리 날 거 아닙니까? 경기 나쁜데 금리 인상까지 해? 근데 주시장은 금리 인상해야 돼요. 주시장은 이게 해외에 있는 헤지펀드들이 아시아 쪽이 금리 인상 그러면 한국 자산을 더 사. 배분의 비중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기준이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나 우리나라 보는 게 아니에요. 대외 상황으로 저기 헤지펀드들이 금리 인상해주면 우리나라 어떻게 대응하냐? 달러 팔아서 우리나라 자산으로 들어와요. 그럼 거래대금 7조에서 9조 돼요. 그럼 물 들어와요. 그때 시가상위 종목들이 지금보다 나아요. 그때 개별 종목들이 상한가에 막 나와요. 이런 시장이 금리 인상 모멘텀. 그러면 달러 강세 원화 약세 구도가 달러 약세 원화 강세 구도가 돼요. 이래야 됩니다. 그러면 위에나 약세 전략이 위에나 강세 전략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중국이 급락했던 게 본격적으로 올라가요. 그때 또 마침 11월 달 중간선거 노려서 이제 트럼프가 전략을 싹 바꿔요. 그러면 그동안 박살났던 대형주가 무조건 15에서 20% 다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면 그때 종합주가지수 또 2400, 2500 가서 또 연말장 3000 간다 난리 칠 때 지금 미리 생각하고 그때 전략을 지금 짜 놓으십시오. 이게 금리 갖고 미리 생각하는 전략입니다. 그러면 그거 빨라야 8월 말, 잘못하면 9월 말이잖아요. 그럼 그때까지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고요. 그럼 그때까지는 게릴라 전법밖에 하는 수밖에 없어요. 상대 속도 전략, 으쌰 나오면 팔고 아직까지 바닥에 나오면 사서, 예를 들어서 오늘 코나이 반팔아서 뭐 코렌텍이나 셀바스 AI나 한국전자금융이나 그쪽 섹터에서 아직 안 간 걸로 이동하는 이런 전략, 또 현대 모비스 반팔아 갖고 현대 글로비스로 가는 당분간 이런 상대 속도 전략만 세워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하는지 8월 30일은 조금 빠를 것 같아요. 9월 금통위 때는 반드시 한다. 저는 그렇게 보기. 그래서 8, 9월 달에 우리는 금리 인상합니다. 머릿속에 그걸 생각하고 전략을 짜 주십시오. 그리고 오후장까지는 이제 선물 298.5 상단, 297.5 하단 요 안에서 노는지 298.5를 돌파하는지는 누구한테 물어봐요? 상해 증시한테 물어봐요. 상해 증시가 치고 나가줘야 됩니다. 근데 상해 증시 지금 애매하게 2800 돌파를 못합니다. 얘 따라가요. 지금 미국 증시보다 얘 따라간다고요. 그러니까 오늘은 2750개만 안 돼요. 2800 돌파해야 돼요. 이게 오후장에 얘 연동해서 그 파생 변동성과 시가상위 종목들 현선물 꽂히는 에너지가 결정될 테니까 이게 이 기준에 따라 기계가 작동해서 그래요. 알고리즘 매매가. 그래서 그 감각도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종목별 전략은 이제 계속 요새는 돌아다닙니다.
게릴라 전법으로. 그리고 연속성이 약해요. 으쌰 나온 다음에 또는 호재 나온 다음에 오히려 땡기는 게 아니라 때려요. 그래서 흔들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또 쉰 다음에 다시 땡겨요. 요런 타이밍 조절을. 그래서 이런 거 못 맞힐 분들은 코나에 같이 그 사이에 잔파동 무시하고 14,500원, 15,000원 오면 그때 정합판 낀다. 이런 단순 무식한 방법으로 가세요. 한 번씩은 나 돌 테니까. 그러한 정책 관련주들이 이제 정부가, 그러니까 오늘 단어 꽂히는 것들 보시면 다 정책 관련주예요. 오늘은 테마가 다 빅데이터 보면 정책 관련주다. 뭐 증강현실이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카메라 모듈, 촬영형 블랙박스, 그 다음에 보시면 이런 것들, 카메라 모듈, 보안, 스마트 카드, 이런 것들 다 뭐 음성 인식, 이런 것들이 다 스마트 연결고리에 관련된 정책 관련주들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인터넷 음산법 완화가 이게 다 정책 관련주하고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각각 종목마다 그 제가 지정된 상단을, 예를 들어서 특수건설, 제가 지정 단가가 얼마죠? 잔파동 무시하고 특수건설은 그냥 9,000원 선 딱 거놓고 9,000원 언제 돌파하나? 그거 하나 봐라. 9,000원이 저항이 아니라 지지가 돼야 다음 파동에서 치고받고가 일어난다. 그러면 오늘 전번에 꼬리 달린 자리가 얼마죠? 9,400원이었습니다. 요 날이 언제예요? 7월 26일이에요. 그러면 결론, 요거 돌파하는 날 때리는 거예요. 요거를 돌파하는 날 때리는 겁니다. 요게 그날이 쌍봉을 칠지 요날 10,000원과 11,000원까지 줬다가 죽일지 요건 모르겠어요. 요거 돌파하는 날, 요 윗꼬리 달린 날 있죠? 윗꼬리 달리는 날은 몸통으로 치고 나가는 날 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날이 언젠데 몰라요. 오면 하자고요. 그런 모멘텀은 뭐 남북 관련해서 또 무슨 특보라든지 뉴스 나올 때 얘기했죠. 오늘은 뭐 이화공영이라든지 조비라든지 그쪽 관련해서 또 에너지가 막 나오네요. 그러니까 요번에 상단 실정한 때 호재 나올 때 때린다는 거, 북방도. 심지어는 종전선언 만난다 할 때 예를 들어서 현대엘리베이터 10만원과 10만 5천원, 현대가스 6만 5천원, 기계적으로 50내 70% 때려버리는 겁니다. 그것도 미리 생각하고 숙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점심시간 나누시고요. 오늘은 그냥 상해 증시가 또 애매하게 올랐다 애매하게 주니까 그냥 297.5와 298.5에서 대롱대롱 1시 반까지 어떻게 가는지 보겠고요. 오늘은 코스피 200.5, 어제 오늘 코스피 200 구성선분이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코스닥도 돌아가면서 정책 관련주 순환이 계속되니까 상단 온 것들만, 문자 가는 것만,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 갖고 계신 분들만 대응하시고, 아직 상단 안 온 것들은 그냥 시간으로 흘러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1시 반에 뵙죠.